저는 도저히 이성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끌리듯 제가 먼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김서방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만. 장모님 미안해 하지 마세요. 직접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 당황했지만 사위는 그저 지그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귀엽다는 듯한 눈빛. 잠깐만 순아, 우리 이래도 될까? 장모님 지금 이 순간은 저희 둘만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남자 대여자로 바라보고 싶어요. 장모님과 함께 있으면서 설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같이 지내왔지만 진짜 장모님의 모습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은 늘 비슷한 빛을 품고 있었다. 김정미, 56. 젊은 날 미혼모로 버텨온 시간은 등허리를 단단하게 굳혔고 마음은 그만큼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련해 주었다.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아들 승민으로 시작해서 승민으로 끝났다.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김이 오르는 된장국을 끓이면 아이는 급히 책가방을 메고 나갔다. 정민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괜찮다, 잘하고 있다를 스스로에게 반복했다. 외로움은 늘 뒤에 서 있었지만 아이의 뒷모습이 그 외로움에 이름을 붙여주지 못하게 했다. 그 무렵 아들의 단짝 친구 지호가 자주 드나들었다. 체력이 좋고 표정이 반듯한 20살 청년. 밥상 앞에서 이모 늘 맛있어요 라고 웃어 보이는 태도는 요즘 보기 드문 공손함이었다. 장 보는 날엔 무거운 봉투를 말없이 들어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 끝을 살짝 기울여 어른을 먼저 챙기는 아이였다. 정민은 그런 사소한 배려들에 마음이 풀리곤 했다. 다만 가끔 묘하게 머뭇거리는 눈빛이 보일 때면 선을 그어 마음을 다잡았다. 아들의 친구. 그뿐이야. 그녀는 자신의 삶에 필요한 질서를 스스로에게 설명하듯 되뇌었다. 모든 질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예고 없이 찾아온 자동차 사고, 병원 복도 끝에서 마주한 차가운 이별. 장래 내내 지호는 상주처럼 그녀 곁을 지켰다. 손을 꼭 잡아주는 힘이 놀랄 만큼 단단했고 그 손이 잠시나마 절망을 가라앉혔다. 이후에도 그는 종종 들러 밥을 함께 먹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말이 많지 않은 날이면 그냥 침묵으로 곁을 메웠다. 그런 시간들은 상실의 빈자리를 잠시 덮어주었지만 동시에 정미의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 금이 자라났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 걸까? 그녀는 자신에게 질문했다. 지호가 군에 가기 전날 오래된 호프집에서 둘은 맞은편에 앉았다. 잔이 비어갈수록 청년의 눈빛은 단정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숨겨둔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존중과 망설임, 그리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섞인 고백이었다. 정민은 놀라 뒤로 물러서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넌 내 아들의 친구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의 바람이 식어갈수록 그녀의 가슴에는 다른 온기가 남았다. 그것은 잘못된 감정보다 먼저 도착한 인간적인 위안, 상실을 통과한 뒤 비로소 알아차리는 따뜻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감정을 이름 붙이지 않은 채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의 시간들이 새로운 질문으로 열릴 것임을 아직은 모른 채로 장례가 끝난 뒤에도 지호는 자주 찾아왔다. 집안의 정막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공기가 달라졌다. 그는 말없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와 주거나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곁을 지켰다. 어쩔 땐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마저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민은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내 아들의 빈자리를 대신 메워주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걸까? 답을 알 수 없기에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시간은 흐르고 지호는 입대를 앞두게 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동네 호프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자며 정미를 불러냈다. 소박한 자리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묘한 긴장이 깔려 있었다. 맥주잔이 비워질수록 분위기는 차분해지면서도 묵직해졌다. 결국 지호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털어놓았다. 저 아주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그냥 이모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그 고백은 어린 청년의 객기가 아닌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이 묻어나는 듯했다. 정미의 가슴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히 말했다. 그만해. 넌 내 아들의 친구야. 내겐 아들 같은 존재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성급기였지만 마음 깊은 곳 어딘가에서는 다른 울림이 생겨났다. 술 기운이 몸을 무겁게 했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의 바람은 그녀의 뺨을 차갑게 스쳤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지호의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여전히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는 밝은 불빛 대신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모, 군대 가기 전에 그냥 한 번만 안아도 돼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정민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키며 망설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팔을 내밀어 그를 안았다. 그 품은 젊은 체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정미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위로일 뿐 그 이상은 아니야. 하지만 이미 가슴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잔잔히 일렁이고 있었다. 잘못이라 부르기엔 너무 따뜻하고 인정하기엔 너무 두려운 감정이었다. 그날 밤 정민은 긴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은 지금 또 다른 길목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는 예감과 함께 지호는 결국 군대로 떠났다. 배웅하던 날 정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흔들었지만 그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가슴 깊은 곳이 텅 비어버린 듯했다. 잘 다녀와. 다치지 말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갈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2해 가까운 시간 동안 지호에게서 소식은 오지 않았다.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실망이 쌓였다. 역시 어린애였구나. 순간의 감정이었을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상한 허전함이 남았다. 식탁에 앉아도 젓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잠들기 전마다 생각은 자꾸 그날의 기억으로 흘러갔다. 정민은 자기 자신을 꾸짖곤 했다. 내가 아들의 친구를 남자로 느낀다는 게 말이 돼? 잊어야 해. 절대 안 돼.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이성만으로 조종되지 않았다. 홀로 있는 밤. 창가에 기대면 지호의 따뜻한 손길과 떨리던 목소리가 불쑥 되살아났다. 그때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노크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문을 열자 군복을 입은 지호가 서 있었다. 2년 만에 마주한 그는 훨씬 달라져 있었다. 얼굴빛은 건강하게 그을렸고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정민은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모.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정미 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림 없었다. 그동안 연락하지 않은 건 제가 더 단단해져서 남자로서 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정미의 마음은 또다시 크게 흔들렸다. 오랫동안 부정해온 감정이 물살처럼 올라왔지만 동시에 세상의 시선과 죄책감이 뇌리를 강타했다. 안 돼. 넌 내 아들의 친구야. 20살이나 어린애야. 세상이 알면 뭐라고 하겠니? 그녀는 애써 등을 돌리려 했지만 지호의 단호한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세상의 비난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진실일까?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잔잔히 내려앉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오래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호가 돌아온 뒤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정미의 곁을 찾았다. 장을 함께 보고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고 때로는 조용히 함께 산책을 나섰다. 정미는 처음에는 일부러 거리를 두려 했지만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그 존재에 익숙해져 갔다. 집안 구석마다 배어있던 공허함이 어느새 옅어지고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삶의 결을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그 친밀감은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서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승민아, 엄마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는 걸까? 사진 속 아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고 그 미소가 점점 책망으로 변하는 듯 느껴졌다.
정민은 죄책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느 날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술에 취한 지호가 젖은 옷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고 말투에는 더는 숨길 수 없는 감정이 실려 있었다. 저 이제는 못 참겠어요. 당신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정민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그러나 지호의 두 눈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다. 그 순간 정미의 마음도 격렬하게 흔들렸다.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오래된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성은 선을 그으려 애썼지만 심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호를 향해 열려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는 연인이었고 매 순간이 달콤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왔다. 서로의 존재는 위안이자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라는 그림자를 함께 짊어져야 했다. 정민은 매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세상에 알려져선 안 돼. 우리만의 비밀로 묻어야 해. 그러나 지호는 달랐다. 그는 언제나 정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왜 숨겨야 합니까? 우리 사랑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당당한 태도에 정미의 심장은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다. 안 돼, 지호야.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내 나이, 내 엄마, 이웃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손가락질할 거야. 하지만 지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 단호하게 빛났다. 정민은 그날 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늙어가는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다시 불이 켜진 듯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 그리고 다시 살아있다는 실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 앞에서 거친 고성이 터졌다. 문을 열자 지호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떨리는 손가락은 정미를 향하고 있었다. 당신 미쳤어요? 20살이나 어린 제 아들을 잡아먹다니. 엄마 노릇도 모자라서 연인이라니. 제정신이에요?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그 순간 이웃들의 창문이 하나둘 열렸다.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아들 친구랑 그렇다니 세상에. 귓가에 파고드는 속삭임들이 정미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나 지호는 바로 어머니 앞으로 나섰다. 엄마, 그만하세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정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원해서 곁에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머니의 분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미는 온몸이 굳어졌다. 마치 세상 모두가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친척들 사이에도 금세 소문이 퍼졌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체면 생각은 안 하니?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정미의 가슴은 점점 조여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정미는 결국 그 손을 뿌리쳤다. 지호야, 이제 그만하자. 내 엄마의 눈물, 사람들의 손가락질, 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너까지 망가지는 건 못 보겠어. 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내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미 씨 없이는 못 삽니다. 다른 누구도 필요 없어요. 그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메웠지만 정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지호야, 이건 네 미래를 위한 거야. 넌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많아. 나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칠 순 없어. 그녀는 끝내 등을 돌렸다. 등 뒤로 들려오는 지호의 울음소리가 귀를 때렸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 절규는 뼈마디까지 파고들었지만 정미는 눈물을 삼킨 채 한 걸음 한 걸음 집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는 듯 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 사랑은 안 돼. 끝내야 한다. 그래야 한다. 그렇게 믿으며 어둠 속을 홀로 걸었다. 지호와의 이별 이후 정미의 삶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도 더 큰 공허감이 몰려왔다. 그때는 그래도 지호가 곁을 지켜주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나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 되었다. 식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국은 식어갔고
그녀는 허공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있곤 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와도 하루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한숨만 내쉬었다. 거울 속에는 점점 늙어가는 여인의 얼굴이 비쳤고 그 안에는 초라함과 외로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다. 축하해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저녁, 방 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오래전부터 보던 번호, 낯설지 않은 이름, 메시지를 열어보니 지호였다. 정미 씨, 아니, 이제는 제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승민이 대신 평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겠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정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수년간 부정하며 도망치려 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던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한층 더 단단했다. 정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정미는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지호야, 내가 더는 부정할 수가 없어. 너를 사랑해. 그 말은 오래 묻어두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휴대폰을 움켜쥐었고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몇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자 지호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정미를 와라 끌어안았다. 눈가가 젖어 있었고 그의 품에서는 오래 억눌러온 그리움이 쏟아져 나왔다. 정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 사람을 곱게 보지 않았다. 지호의 어머니의 반대는 끈질겼고 친척들과 이웃들의 시선도 차갑게만 느껴졌다. 미쳤다. 창피하다. 자식 얼굴에 먹칠한다. 온갖 말들이 따라붙었다. 정미의 가슴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듯 했지만 이번에는 지호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말이 쏟아져도 저는 정미 씨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미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 눈빛을 마주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버티게 했다. 여보, 이제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제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호의 말은 흔들림 없는 약속이었다. 정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멀리 물러난 듯했고 두 사람의 눈빛만이 서로를 단단히 묶어주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사람들의 비난은 사라지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켜내기 위해선 수많은 장벽을 넘어야 했다. 그러나 정미는 알았다. 그가 내민 손을 붙잡는 순간 외로움에 갇혀있던 지난 세월과는 다른 길 위에 선다는 것을. 이제 그 길은 두렵지만 동시에 따뜻했고 무엇보다도 진실했다. 정미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잘못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유일한 사랑이야. 그날 이후 정미와 지호는 서로의 삶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세상의 시선과 비난은 여전히 무겁게 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수 있었다. 정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를 단속하며 꾹꾹 눌러왔던 마음이 이제는 서서히 풀려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작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우리도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나이차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미와 지호는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며 새로운 생명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기적처럼 찾아올 그 생명은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이자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해줄 가장 빛나는 존재일 터였다. 정미는 지호의 곁에서 예전과는 다른 하루를 살고 있었다.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부엌 식탁은 이제 두 사람의 웃음으로 채워졌고 시장을 함께 보러 가는 길도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때로는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지만 지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를 단단히 붙들어 주었다. 밤이 찾아오면 정미는 속으로 묻곤 했다. 만약 세상이 우리를 끝내 용납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옆에서 곤히 잠든 지호의 얼굴을 바라보면 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래, 나는 이 사랑을 지킬 거야.
두렵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슬픔이 아닌 새로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다시 사랑할 용기, 그리고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얻은 기쁨이었다. 정민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겼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내 마지막 봄이다.